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이 모처럼 영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서울의 봄을 2번 리뷰하고요. 그 다음부터 뭐 마땅한 영화가 없어가지고 영화를 안 보다가 노량이라는 또 죽음의 바다 대작이 또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영화를 봤습니다. 미리 사실은요 상영한 지가 한 열흘이 넘었는데도 거의 보름이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안 가본 이유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임진왜란에 대해서 더 철저한 연구를 한 다음에 영화를 보려고 제가 조금 늦게 봤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그 뭐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요 개봉 다음 날 내가 즉각 달려가서 봤는데 임진왜란이 벌어지고요 그 마지막 전투 해상 전투였던 노량 대전은 글쎄요 우리 세계사에 남는 위대한 해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사에 남는 위대한 참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 거대한 동상에 들어서 있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동상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초등학교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에 하나씩 서 있고요. 심지어 돈에도 나왔었고 뭐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죠. 그래서 김한민 감독이 영화 이순신에 관한 그 3편을 만들었습니다. 참 한산, 명랑, 노량 이런 3개의 영화를 만드는데 그 마지막 편이 노량 아니겠습니까? 저 이 영화 보면서요 한국인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이 외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아시겠죠? 그저 대략 이 어떤 학자들은 510여 회라는 침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자들은 9432번에 달하는 침략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침략을 당하면서도 우리나라는 거대한 세계 4대 강국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족이 아닌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뭐 세계사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500년이나 이끌어갔던 세계사에 남는 역사의 나라 남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조선이 500년 514년인가 끌어왔고요. 또 고려도 490 몇 년인가 끌어왔었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려가 476년 이끌어왔었고요. 또 조선이 518년 이끌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 270년. 참이 대단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응? 그런데 그 많은 침략을 물리쳤던 것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전투, 해상 전투, 그 마지막 휘나레를 장식하는 노량 해전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지독하게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미국의 그 하와이 진주먼을 뭐 그냥 가미가제로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일본이 아닙니까? 또 버마 전투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영국의 그 위대한 병력과 또 전투를 벌였고 또 네덜란드하고 또 전투를 벌였고 또 중국은 침략을 안 했습니까? 그 뭐 중경에서 뭐 충칭 아니죠. 난징 사건은 30만 명을 학살했다는 그런 참 못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 일본도 아니라고 또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지만 꼭 우리나라를 비켜라. 명나라로 쳐들어갈 테니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을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한국의 그 위대한 장군이 이순신인데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럼 그 얼마나 잘 싸웠는가,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 또 지략이 얼마나 좋은가, 전투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사망한 것을 발표했잖아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대단히 한데 1편, 2편과는 달리 1편하고 2편이 사실은 한산하고 명량에서 그 중국군의 그 역할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군 역할이 진린이라고요. 그 중국의 장군 역할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은 중국군은 일본이 어차피 이제 마지막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풍신수길이잖아요. 죽으면서 조선에 이 파병 나갔던 병사들을 전부 다 후퇴시켜라, 철수시켜라 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기왕 가는 걸 뭘 그렇게 잡느냐고 진린이,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 장군이 이순신한테 그러는데, 이순신이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저 도망가는 걸 그냥 놔두면 언제는 다시 또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기왕 가는 김에 마지막까지 박살을 내가지고 다시는 조선을 침략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 노량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00척을 가지고 몰려왔어요. 배가. 세상에 500척이라 그러면 사람이 500명이 모여도 대단한데 배가 500척이 남해 바다에 막 와가지고 우리 조선군을, 수군 통제사 이순신 휘하에 있는 그 군대를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명나라 군대도 물론 이 배가 있긴 있었지만 조선 군대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덤비질 않았어요. 사실은 언젠가는 끝난 전쟁인데 하면서 진린이 살살살살 피하다가 결국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이순신이 또 풀어주기, 구출해 준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명나라의 그 역할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노량 전투를 이겼다라는 중국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시진핑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서울대학교인가 거기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군요. 예, 너들 우리가 저기 뭐야 이순신 장군을 도와가지고 임진왜란때 승리한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데 그거는 글쎄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실은요 관우 중국의 전투의 신이잖아요. 이렇게 삼국지에 나왔던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런 세 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관우의 전쟁의 신이라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명나라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다가 야 조선에다가 너를 우리 저기 뭐 관우 사당을 좀 지어라. 임진왜란을 이긴 거는 다 관우가 신이 돼가지고 도와줘서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을 승리를 이끈 관우 장군을 기리는 사당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요즘에 저기 뭐요 동묘 있잖아 동묘 동대문 그 저기 뭐요 그 구제물 시장 거기에 보면은 동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관우 사당이에요. 전국에 17개인가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우 사당을. 우리는 뭐 참 선조 임금께서 그 지으려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자존심 상하지만 지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아있긴 한데 동묘가 아직까지 그냥 남아있어서 그 임진왜란을 느끼게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거기가 뭐 맨날 고장이 나서 고치고 있는 그런 그 사당이에요. 뭐 저 동묘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문 열어놓고 뭐 저 공개하는 걸 내가 못 봤어. 몇 년째 지금 제가 가봐도 그 사당이 그냥 그 거의 뭐 폐허가 되는 건데 고치고 있다는데 그 제대로 공사가 끝나질 않았어요. 영화 비평을 하면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이제부터는 영화에 대한 비평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 그 영화는 1편, 2편에서도 놀라운 그런 그 대단한 참 영화였지만 3편은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거예요. 152분인가 이 러닝 타임인데 100분 이상을 해상 전투 씬으로다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도 못하게 처절하고 말도 못하게 잔인하고 말도 못하게 놀라운 정도로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김한민 감독이 참 이순신 가지고 먹고 사는 감독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한 감독이에요. 영화를 이렇게 그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더 우수하게 세계가 놀랄 만큼 위대한 명작으로 만든 감독이거든요. 여기에는 김윤석이 이순신으로 나오고요. 백윤식이 그 일본 장군 시마즈 요시히로 역할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재영은 그 아까 얘기한 중국의 진민 장군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준호도 일본의 장군으로 나왔는데 이순신이 그 노량 전투 때 불과 48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일본의 그 이순신과 대항해서 싸우는 일본 장군은 62세예요. 62세인데 전투를 뭐 일본 내에서도 그 풍신수길이랑 싸우고 뭐 여러 번 전투를 해가지고 전투의 신이 됐는데 조선에서 이순신은 못 이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겨우 도망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죽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을 숭배하는 졌지만 이순신에게 졌지만 숭배하는 그런 그 사당을 지어가지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런답니다. 근데 당시 일본이 얼마나 잔악했는가를 여러분도 아시죠? 귀무덤, 코무덤, 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왔는데 무려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풍신수길인데 그거를 가서 보여주고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이 조선인 저기 뭐야 민간인을 살해해가지고 이만큼 죽였습니다 하는 표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교토에는 그 무덤이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근데 그 코무덤이라고 안 그러고 너무 잔인해가지고 귀무덤으로 이름을 바꿨다는데 해마다 10월 되면은 그곳에서 참 그 위령제를 올리고 그러는 그 곳이 있답니다. 코무덤, 귀무덤. 참 일본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걸 알 수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일본인 그 해상 노량 해상에서 전투에서 일본인 시신이 너무 많이 바다에서 떠내려오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참 무덤을 만들어준 그 참 양반 스타일의 조선인 참 백성들이 있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무덤이 아직도 있답니다. 근데 일본 그 사람들이 해마다 찾아와가지고 또 그 절을 하고 그런다네요. 참 코무덤 12만 6천 개 이외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그 전라남도에 그 참 높은 참 공무원이 일본으로 잡혀가 가지고 일본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조선민들이 얼마나 슬픈 생활을 하는가를 엮은 간양록이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조용필이 부른 노래 간양록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리뷰를 합니다. 자, 그 간양록에 따르면은 밤이 되면은 참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고향에 있는 무덤은 누가 풀을 베어주고 관리를 하는가 하는 그 참 슬픈 후손들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간양록이. 그렇듯이 일본은 그 이후로는 한동안은 침략을 안 했지만 그 뒤로 청일전쟁에서 또다시 와가지고 우리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36년이나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강압기를 거쳤잖아요. 그만큼 비극의 씨를 준 외놈들인데 지금도 그 극우파들은 아직도 한국의 그 위상을 생각지도 않고 아직도 발로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세계의 주류가 되는 그 문화의 선진국이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K-팝, K-주류, K-뷰티, K-무비, K-드라마. 이래서 세계가 지금 한국을 지금 존경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우익만은 아직도
한국을 우습게 보고, 일본에서 한국을 비평하는 책이 책방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래요. 일본인들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 그래 놓고서도 아직도 참 반성도 못하고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일제 36년 동안 한국을 선진화시켜줬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앉았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그 노량해전의 그 위대한 그 성과,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순신에 관한 영화는 TV 드라마까지 합쳐서 아마 15번 이상은 내가 만들어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1960년대에는 그 김진규라는 배우가 이순신 역할을 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전을 정확히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일본 기술자를 불러와가지고 해전 영상을 찍은 그런 기록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야, 저기 노량에서는 CG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 바다에, 죽음의 바다에서 일본인들이 그 좀 까불다가 그 500여 척이 다 부서지고 이순신한테 그냥 망해가지고서 바닷속에 떠도는 그 일본 외병들의 영혼, 혼을 생각한다면은 일본은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위대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 12척 가지고서 130여 척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또 그 참 기가 막힌 전투 아이디어로 까불고 있는 일본을 깔아뭉개는 그 위대한 전투 승리는, 참 이 영화를 보고서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난 박수 치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박수는 안 치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인가? 서울에 보면 지금 1,000만이 넘었잖아요. 며칠 사이에 벌써 3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것도 보나마나 1,0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범죄도시 3 이외에 이렇게 그 히트치는 대작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이 작가로서 영화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참 대작의 그 위용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중국에 수출이 안 되는데 중국인들이 또 보고서 그 몰래 훔쳐서 보고서 거기서 리뷰를 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영화가 그 사극에 이런 그 드라마로 만들 소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이걸 배워라 이거요. 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화는 대단하고요. 또 일본에서도 할리우드보다도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 세계 3대 참 해상 장군으로서 영국의 트라팔가 전투에서 나오는 그 넬슨 제독보다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전 23승이었으니까요. 넬슨 제독은 그렇게 이기진 못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자손이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시 한번 올려다보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감사합니다. 김한빈 영화감독 감사합니다. 영화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서 가슴에 뜨거운 느낌을 한 번씩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참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참 민초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많은 죽음을 일으켰습니까? 제가 충북 중원군 주덕면인데요. 그 바로 옆에 충주에 탄금대가 있습니다. 이 왜군이 부산에 동네 성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한양까지 오는데 불과 20일이 안 걸렸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전투가 그 탄금대에서 있었어요. 신립 장군이 그 배수에 진을 치고 한강 남한강을 배수를 딱 치고 무려 8,000명의 병사들과 일본의 5만 명 병사들과 싸웠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교육을 안 한 그런 군사였습니다. 가령 양반집에 머슴이 낫하고 뭐 칼하고 들고 쫓아가서 그 왜군에 조총하고 싸웠으니 그 제대로 이기겠어요? 그래서 탄금대를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여행도 가보고 뭐 많이 가봤는데, 그때부터 왜군들의 그 못된
참 추억을 생각하면서 요번에 노량을 보면서 일본은 끝없이 철천지 원수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본을 저주하면서 이 수모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위대한 세계에 내놓는 나라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량 리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10점 만점에 글쎄요 9점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150분짜리 영화인데 100분이나 전투씬을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임금님이 잠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임금님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민초들의 그 눈물 나는 전투 그 후원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서민들의 참 왜군에 대한 핍박 내지는 학살하는 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좀 살짝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노량이라는 위대한 명작을 만든 김한민 감독과 한국 영화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